안녕하세요. 애플건입니다. 저는 오늘 그 미생물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작년에 84kg였다가 지금 현재는 한 73kg, 한 10kg를 다이어트를 했어요.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가 공부한 게 있는데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선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다는 것을 공부했어요. 유익균이 많을 때 우리가 혀, 입, 위, 장, 소장, 대장을 통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내양성을 길러주고 이런 걸 공부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린 동물인 우리보다 이 식물인 이런 사과나 이런 것들은 미생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더 그 관련도가 깊고 크겠습니까? 사람은 입으로 사실은 모든 음식을 먹지만은 이 사과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입이 두 개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뿌리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파리입니다. 우리가 미생물 농법을 지려고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 뿌리와 입으로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. 제가 사과 농사를 맨 처음 지을 때 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. 사과를 보고 농사를 지면은 50점, 그리고 나무, 바디를 보고 농사를 지면 70점. 그런데 뿌리를 보고 농사를 지면 100점이라 그랬습니다. 즉 토양 중심인 바로 농사를 지어야지 건강하고 맛있는 사과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. 미생물의 효과에는 첫 번째, 유해균을 억제를 시킵니다. 유해균을 억제시킴을 통해서 병 발생 등을 이렇게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. 올해 충주에는 화상병이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는 좀 적긴 해 3분의 1 정도 발생했지만은 역시 깊은 화두가 되었습니다. 그럴 때 그 고초균을 갖다가 만들어서 기술센터에 이렇게 장려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두 번째로 또한 이 미생물의 효과는 바로 뭐냐면 유익균을 잘 토양에 배양을 시켜갖고 사과를 건강케 하는 것이죠. 이 미생물을 활용하면은 사실은 브릭스로서는 실질적으로 1 내지 2 브릭스 정도가 상승을 합니다. 근데 상승하는 것이 단지 당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건강하고 맛있는 사과를 바로 만든다는 그런 사실이죠. 제가 홍로 사과를 농사를 지었을 때 이 맨 끝에 보면은 제가 9월 3일 촬영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. 이 결과물을 제가 미생물을 잘 활용한 것이 2년 정도 됩니다. 한 3년 전에 한번 써갖고도 제가 대박을 맞은 적 있고 올해도 꾸준히 미생물을 진짜 많이 썼어요. 올해 농사 짓기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. 올해 동해로 인해서 제가 홍로가 420주 중에서 110주 이상이 죽어버렸어요. 그리고 또한 냉해로 인해서 42% 정도의 냉해 피해가 있었습니다. 뭐 다 1번 착가는 1번 꽃 다 날아가고 2번 꽃 날아가고 3번 이하의 꽃을 착각시켰습니다. 알이 굵지를 않았죠. 그런데 제가 올해 매출은 제가 농사지은 해 중에서 최고. 제가 그 동영 찍힌 그 가원이 개원 8년째인데 8년 이래 최고의 매출을 냈습니다. 주당 10만 원 이상, 거의 금액은 뭐 15만 원 정도, 주당 15만 원 정도의 매출을 아마 그 밭에서 1200평에서 제가 한 4천 이상을 갖다 4,500만 원 이상을 매출시킨 가수원이 그 가수원입니다. 그럴 정도로 미생물하고, 즉 건강한 토양을 만들고 건강한 사과를 만드는 것은 매출에도 굉장히 큰 관련을 주는 것이죠. 제가 어제 그 모든 그 홍로의 사과를 착즙을 했는데 그 이전에 사과를 갖다 단골 고객들에게 몇 개씩 팔았어요. 걱정을 했죠. 아니 9월 수확한 걸 10월에 줘도 되나? 그래서 맛이 안 좋아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대부분 받으신 분들이 사과가 맛있다는 거예요. 이것은 제가 3년 전에 미생물을 많이 썼을 때 그때도 역시 똑같은 결과, 제 10월 달까지 홍로 사과를 판매했을 때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. 사과를 못 먹고 알레르기 있던 사람들도 이 사과를 먹으면 이건 좀 약간 좀 과장된 건데 그 정도로 소비자들이 반응이 좋았습니다. 근데 그래서 제가 미생물을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. 미생물에는 바로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바로 토양에 관주하는 방법이 첫 번째 있고, 두 번째는 연면 시비를 통해서 이렇게 왕 하고 SS기를 가면서 이렇게 주면은 이파리, 제가 먹는 입이 두 개라 그랬죠. 뿌리와 잎이라 그랬죠. 두 가지 방법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.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, 첫 번째, 미생물은 세균이에요. 세균을 갖다가 농약하고 혼용하면 될까요? 안 되죠. 하기 전에 농약통이나 같은 통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. 기술센터 가져갈 때 그 통은 말끔히 씻어서 건조시킨 다음에 갖다 미생물을 받아와야지 좋지. 지저분하면 다른 유해균이 믹서가 돼서 효과가 절감되겠죠. 그리고 SS기를 이파리에 줄 때 바로 어떻게 하냐면은 SS기 소독통이잖아요. 그걸 잘 세척을 하고 거기다가 물을 넣고 적정한 배수 500배 1000배를 넣어서 걷다가 이렇게 연면 시비를 하면 좋습니다. 시기는 언제 하면 좋습니까? 이파리기 날 때부터 계속 하면 좋은데
이 미생물도 우리가 밥을 한번 먹으면 점심 때 가서 또 먹어야 되잖아요. 미생물도 마찬가지로 15일 이상 되면은 다시 재공급을 해야 돼요. 그래서 15일에 한 번씩 미생물을 주면 좋습니다. 언제 주면 좋습니까? 시간적으로 바로 아침이나 저녁, 그리고 비 오기 전이나 후에. 왜냐면 그때가 가장 세균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이니까요. 그건 한낮에 뿌린다는 것은 세균을 죽이는 것과 똑같잖아요. 이런 몇 가지 주의사항, 즉 통을 깨끗이 한다, 그리고 산성과 반대인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것을 그 시기에 잘 깨끗하게 활용하는 방법,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고온기를 피해서 아침이나 저녁, 저는 저녁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, 그리고 또한 비 오기 전이나 후, 요때쯤 이렇게 하면은 미생물을 주는데 가장 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. 딜센터에서는 EM균하고 고초균하고 또 광합성균도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균을 주는데, 그 균마다 다 특징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보름에 한 번씩 적당한 양을 계속 연속성상을 갖고 놓으면은 여러분이 어떠한 농사를 짓든지 좌우지간 이 과량도 굵어질 수 있고 맛있게 건강한 건강한 작물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자, 그러면 기술센터에 가서 그 미생물을 받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. 아미노산과 EM과 인산칼슘과 고초균이 있습니다. 저는 오늘 EM과 인산칼슘과 고초균, 요즘 화상병이 문제인데 화상병에 많은 도움을 준다 해서 고초균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인산칼슘 10리터밖에 안 된다. EM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EM 연면 시비 하려고? 얘는 뭐 20리터쯤 나오네? 딱 20리터 시간이니까 딱 좋아. 칼슘, 고초균, 짜잔. 올해는 비도 그렇게 와도 일조량이 부족한데 고르게 굵고 고르게 빨갛고 하단까지 다 빨개요. 이 원인을 일조량이 부족해서 색깔이 잘 안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르게 나온 이유는 아마도 EM이나 미생물, 아미노산이나 미네랄수, 기술센터에도 공급하는 걸 갖다가 EM을 올해는 참 진짜 꾸준히 줬어요.